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넷플릭스를 통해 볼 수 있는 드라마 삼체의 솔직한 후기와 결말과 나름의 해석, 그리고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드라마 삼체는 국내 기준 2024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작품으로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8부작 작품으로 외계 문명과의 접촉부터 침략 혹은 전쟁을 대비하는 과정이 그려지는 작품입니다. 삼체만의 자체적인 결말, 엔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즌2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각 매체별로 시청자들의 평점이 크게 갈리는 작품이지만 기본적으로 스토리와 구성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호평이 있는 작품입니다. 드라마 삼체를 나름대로 평점해보자면 100점 만점에 80점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 삼체의 매력 첫 번째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요소입니다. 삼체라고 불리는 외계 문명이 가진 신비한 기술력과 그들의 특색이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를 통해 극의 방향이 예측하기 어렵고 그만큼 신선하고 새롭게 다가오며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매력 두 번째는 구성입니다. 처음에는 예원재에게, 그 다음에는 오기에게, 그 다음에는 진에게 차례로 포커싱을 주며 그 인물들이 겪는 상황과 심리를 시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캐릭터를 이해하게 되고 그 캐릭터에 빠져들어 자연스럽게 스토리에 몰입되게 만들어줍니다. 이를 통해 상황과 사건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게 만들어주고 삼체라는 외계 문명을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드라마 삼체의 아쉬운 점 첫 번째는 끝나지 않은 스토리입니다. 8부작의 드라마가 자체적인 엔딩이 없는 상황에서 마무리됨으로써 아쉬움을 남깁니다. 아직 시즌2에 대한 명확한 발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쉬움은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약간의 찝찝함을 남기기도 합니다. 아쉬움 두 번째는 다소 직관적인 인물들입니다. 삼체라는 외계 문명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인물에게 포커싱을 한 점은 좋았지만 그로 인해 인물들이 비교적 단조로워진 느낌이 듭니다. 인물들이 가진 목표와 지향점이 너무 확실하고 확고하면서 너무 맹목적으로 느껴지며 단조롭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관적인 인물을 통해 삼체라는 존재에 대한 호기심이 증폭되고 사건이 더 선명하게 전달되는 만큼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드라마 삼체는 스토리와 외계 문명이 인상적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다소 단조롭게 느껴지는 캐릭터와 결말이 없는 스토리로 인해 아쉬움도 가진 장단점이 확실한 드라마입니다. 과학자인 예원재는 1966년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 사회주의와 반미에만 몰두한 홍위병들로 인해 아버지를 잃고 자신 역시 강제노역에 동원됩니다. 그러던 중 예원재는 외계와 교신하는 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곳에서 외계 문명과의 접촉을 경험하며 자신이 느낀 인류에 대한 실망감을 외계 문명을 통해 극복하기로 마음먹습니다. 2024년 영국에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살을 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과학자라는 것, 자신만 볼 수 있는 타이머가 등장하는 카운트다운이라는 독특한 경험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 전 세계의 입자 가속기에서 동시에 알 수 없는 오류값들이 쏟아지며 모든 물리법칙이 부정되며 과학자들은 혼란에 빠지고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혼란의 시대에 새로운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오기의 눈앞에 카운트다운 현상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비한 여자, 그리고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는 우주의 시그널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자의 눈 등장을 통해 국제사회는 삼체라는 외계 종족이 존재한다는 것, 그들의 함선이 400년 뒤에 지구에 도착한다는 것을 공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인류는 큰 혼란을 겪게 되고 그 혼란 속에서 인간은 세 가지 노선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노선은 진으로 대표되는 삼체와의 전쟁을 대비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인류의 후손을 지키고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싸움을 대비합니다. 사소하게는 모금 활동을 전개하며 크게는 삼체에 대한 정보를 지금부터 모으고 각 기관과 전문가들은 삼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국제기구 역시 이러한 노선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삼체에 대응하기 위해 초월적인 권한을 가진 면벽자라는 대표를 선정합니다. 두 번째 노선은 오기로 대표되는 삼체를 무시하는 이들입니다. 어차피 삼체가 오는 것은 400년 뒤고 현재의 자신의 삶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저 현재의 삶을 살고자 하며 삼체로 인한 사회적 현상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겠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쪽 모두에게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이용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어서 가장 고립되고 약해질 수 있는 노선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노선은 타티아나로 대표되는 삼체를 추종하는 이들입니다. 지자의 눈이나 카운트다운 혹은 게임을 통한 삼체가 보여준 현대 인류보다 뛰어난 기술에 압도되며 삼체를 신으로 추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혹은 처음부터 예원제와 마이크와 뜻을 함께하게 된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삼체를 신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맹목적인 충성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행동이 현대 사회에서 법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는 처벌받지만 신에게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거침없이 삼체의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과학자, PDC, 면벽자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삼체로 인한 현상에 무관심한 이들을 포교에 이용하거나 약탈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삼체의 기술력, 정보력을 바탕으로 인간의 자본과 개인 능력이 더해지고 거침까지 없다 보니 현대부터 미래까지 계속해서 인류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삼체가 지구를 점령한 이후에 무사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삼체가 엄청난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인들 모두에게 선전포고를 했으며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종족 특성상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삼체가 직접 지자를 통해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미 그것이 광범위하게 퍼졌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추종자들 스스로 혹은 다른 인간 지도자들에 의해 삼체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졌거나 심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삼체 역시 이들을 그저 소모품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자와 타티아나의 대화를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삼체 문명이 살고 있는 행성은 세 개의 태양으로 인해 언제나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문명의 발전 속도가 지구에 비해 느립니다.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한 기술을 익히며 버티고 발전하며 현재는 인류보다 높은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계 종족입니다. 삼체는 지구에서 보낸 중국어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고 그 중국어를 이해하며 지구인이 이해할 수 있는 답장을 보냅니다. 그 답장은 외계 문명이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교신을 하는 것이 지구의 위치를 알려줘서 침략자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꼴이 될 수 있으며 삼체의 문명 역시 지구를 침략할 수 있는 종족이라는 걱정이 담긴 경고입니다. 삼체라는 종족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종족이며 표현과 생각이 동시에 전달되는 종족인 만큼 그들이 지구를 침략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보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원제는 홍위병들이 자신만의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짓밟은 것은 물론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받고 발전을 명분으로 자연을 거침없이 파괴하는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의 반성은커녕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동시에 타인에게 또 다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고 동시에 자신만의 새로운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열망이 바로 인간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이러한 인간이 사라지고 새로운 종이 나타나야 지구와 환경과 세계에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과 그것을 실현시키고 싶은 욕망입니다. 예원자는 자신의 열망을 따라 삼체에게 지구를 침략하면 자신이 도와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삼체의 지구 침략을 자신의 숙명으로 여기고 그것에 동조하는 이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삼체는 자신들의 행성과 달리 큰 위험 없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지구라는 행성이 가진 매력에 끌리게 되고 당시 지구의 첨단 기술을 다루는 예원제가 자신들의 힘이 되어준다는 말에 함대를 지구로 보내게 됩니다. 즉, 예원제의 열망이 삼체에게 욕망을 만들어냈고 그 욕망이 지구를 향한 침략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원제와 삼체에게는 자신들이 컨트롤하기 힘든 변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지구인의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삼체가 출발할 당시에는 단순히 우주를 향해 메시지를 보내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삼체의 선단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의 지구는 우주에서의 나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후 삼체의 선단이 지구에 도착하게 되는 400년 뒤의 지구는 어쩌면 우주에서 효과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수준을 갖추게 될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삼체의 선단이 지구의 선단에게 패배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삼체와 추종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지자를 통해 과학자들을 컨트롤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거나 죽이는 선택을 해왔는데 이것이 PDC에게 꼬리가 밟히게 되면서 인류가 삼체를 향한 공동대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삼체는 생각과 말이 동시에 전달돼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종족이지만
인간은 생각과 말이 분리되어 있어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차이점으로 인해 삼체가 인간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삼체는 자신을 따르던 지식인들과 단절을 선택하고 새롭게 자신들을 따르는 조직을 만드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 변수가 결합하게 되면서 삼체는 타티아나를 새로운 매개체이자 자신을 추종하는 지구인의 대표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타티아나를 중심으로 거대한 규합보다는 개별적인 활동이나 움직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체는 자신들을 속일 수 있고 어쩌면 자신들을 이용할 수 있는 뛰어난 지식인들보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욕심을 내며 이전보다 더 종교적인 단체의 색깔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삼체의 계획이 어디까지인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작용할 때 보입니다. 삼체가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생각해보면 삼체가 짠 거대한 계획에 토마스가 스스로를 냉동하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자가 토마스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문제점 혹은 토마스로 인해 성장하지 못하거나 의견을 내지 못하는 인물로 인해 만들어지는 한계가 있을지도 지켜볼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예원제와 타티아나의 마지막 대화를 통해 예원제가 삼체 추앙 조직의 리더 이상의 무언가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등장합니다. 만약 했다면 사울을 면벽자로 만든 것이 그 역할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면벽자 후보들에 비해 전쟁에 대한 이해도, 능력도 떨어지는 사울을 일부러 면벽자로 만들기 위해 마지막 대화를 나눴고 사울이 풀 수 없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내용의 말을 의미가 있는 것처럼 전달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안 했다면 예원제가 마지막에 자신이 인류에게 한 행동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 들어서 혹은 자신의 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들어서 혹은 둘 다의 마음으로 인류에 대한 기대감을 품어보는 마음에서 사울에게 조언을 해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적으니 시즌2가 나오면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